세종 코끼리 부동산입니다. 누구나 투자에 성공하고 싶고 또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요.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투자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책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운스톤의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지식도 쌓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철학도 쌓이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용기도 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7가지 정도의 테마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를 소개하자면요. 브라운스톤은 굉장히 제야의 고수인데요.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억을 만들고 조용히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인쇄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부하는 형태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내용 7가지 중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투자의 거인들을 만나라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인은 부동산과 주식의 흐름,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는 이런 거장들을 만나라는 얘기거든요. 투자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100년 전, 200년 전 이 투자에 대한 흐름을 꿰뚫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제학자, 철학자, 그리고 심리학자 이런 분들이 돈의 흐름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통찰력을 배우라. 이게 바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투자를 시작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즉 뭐냐면 책을 읽어라. 인문학 책을 읽어라 이런 내용이죠. 거인들의 통찰력을 배우기 위해서 거인들의 책을 읽으면 거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인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인터넷으로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어떻게 보면 1번과 이어집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게 되면 똑같은 정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100년, 200년간 투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듭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 처음 이제 카지노 주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그런 주식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근데 이분은 책을 읽다 보니까 피터 린치라는 주식의 대가가 카지노주는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도박을 좋아한다 이거죠. 특히 동양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 주식에서 5배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원도 산골에 있기 때문에 거기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피터 린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주식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정보를 다르게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거론을 하는데요.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형집행관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놓여 있죠. 여기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진입장벽이 많은 집창촌, 옛날로 얘기하면 미아리죠. 미아리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들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아리 하면 나쁜 인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부동산을 잘 사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도심지 안에 있는 이런 혐오시설들은 개발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죠. 똑같은 정보지만 이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국부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정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것도 책을 읽어라. 그리고 생각을 해라. 이게 두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라입니다. 자본주의 법칙은요. 월급만을 가지고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답니다. 결국 부자들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더라. 그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 시스템은 이제 금이 있는 만큼 화폐를 발행하던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있는 화폐를 이해해야 된다. 화폐는 화폐일 뿐 정말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시간이 지나도 구매력이 잃지 않는 그런 자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래한 이런 돈들은 돈이 아니고 실질적인 화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매력이 떨어져 버리죠.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짜장면 값이 50년 전보다 지금 300배가 올랐는데요. 토지는 3,000배가 올랐죠.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이란 돈을 그대로 50년 동안 은행에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빚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화폐의 법칙입니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화폐의 구매력의 휘발을 막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부의 이전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나는 부의 이전은 국민의 자산이 정부로 이전이 되게 된다. 이런 깜짝 놀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을 내면 빚의 가치는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부는 마음껏 빚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를 갖고 있는 개인의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라는 실물 자산 대비로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산이 정부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만 갖고 있으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본주의 화폐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부가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개인의 부가 정부의 부로 옮겨 타게 된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폐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이 화폐를 실물자산, 부동산과 주식, 기타 등등으로 옮겨야 한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왜 진보 정권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가?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과 관계가 있는데요.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는 경기를 회복시키긴 하지만 장기간에 가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진보 정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정을 확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퍼주기 정책을 하잖아요. 약자를 돕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의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재정을 확대하고 화폐를 찍어내고 그리고 퍼주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퍼주기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되고 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물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권,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부동산을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섯 번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투자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심리학자의 책을 빌렸는데요. 데니얼 카너만이라는 이스라엘 경제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데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손실 회피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실에 대한 고통을 기쁨보다 2.5배나 더 크게 느낀다.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감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능적으로 손실 회피 경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본능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한두 번 실패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최고 저점이어서 기회였고 팬데믹에도 이게 기회일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다 굉장한 투자 수익률을 얻은 거죠. 앞으로 기회는 안 오느냐? 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시스템 자체가 항상 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이죠. 이 본능을 깨트릴 수 있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빚을 내서 과감하게 투자하라. 네, 아주 공격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공하는 방법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다. 세종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5년 전에 4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 빚을 내고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재 5년 후에는 10억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때 3억 5천이란 빚, 그리고 5년 뒤에 3억 5천이란 빚, 이건 똑같은 빚이 아닙니다. 5천이란 돈으로 실물 자산을 샀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실물 자산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버린 거죠. 현금 수익 6억이 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왜?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난을 벗어나야겠다. 이런 깊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몇 번 이제 투자에 성공하다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또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한 책이 바로 부의 인문학이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종잣돈을 모으면서 이런 인문학 책들, 특히 경제, 주식, 심리학에 대한 이런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하다 보면 나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이런 좋은 인문학 책들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